예, 이사운하고 이제 좀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리느냐, 뭐 전세 내놨는데 전세가 나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운을 물어보는 경우는 조금 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운 속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직접적으로 집을 내놨는데 팔릴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 앞에 이사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집의 상황이나 현재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사 갈 만한 또는 그 부동산 매매가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인지, 예, 이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에서 집을 판다, 못 판다, 집이 팔린다, 아니면 그냥 못 팔고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yes, no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사례를 보면, 예, 아파트가 팔릴까요? 하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 보면, 현재 자리가 일단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좀 그 좋은 조건의 아파트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그런 매매운, 부동산 매매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기 마음도 성공의 카드여서 뭔가 지금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뜻이고, 또 자기 지금 만족,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팔릴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안 팔릴까 걱정이다라고 해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뭐 분명히 팔릴 거고 막 되게 좋게 막 값을 받고 팔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가 팔릴까요? 하고 물어본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직전 상황을 봐도 그 집이 굉장히 이건 좋은 기회다, 좋은 소식을 얻었다, 또 뭐 이제 그야말로 뭐 기쁜 소식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마음 가득 성공운이 들어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알려진다, 유명해진다, 뭐 그런 의미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 서로들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 이 아파트를 내놓은 그 일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그러니까 지금 적절할 때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값이 많이 올랐을 거고, 지금 그 아파트를 굉장히 지금 좋은 값에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의 상황으로 봐도 지금 이거는 수익이 붙는 거예요. 재물이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므로 해서 자기가 순이익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 상황, 지금 아파트를 팔 만한 주변 상황도 그야말로 이익이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호조건 속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상황 좋고 지금 딱 아주 좋은 때에 좋은 기회로 아파트를 파시게 될 것 같고, 지금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좋아서 굉장히 가격을 많이 받고 파실 수 있겠다라고,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읽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 이거는 이제 지금에서 연결되는 운명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상한 대로 또는 지금 주변에 흘러가는 그대로 잘 굴러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크게 걸림 없이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내놓으니까 그 보러 오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또 가격도 막 올려준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좀 자기가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앉아있는 그림이고, 정보나 지식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또는 약간 고자세로 그야말로 이 집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나 정보들을 찬찬히 훑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나온 경우는 그야말로 좀 고자세로 좀 가격 더 쳐준다는 사람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신중하게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집이 팔린다 하는 카드고. 이 카드가 그 앞에서 우리 그 기륭의 의미를 빼고 그야말로 이동, 이사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동산 매매운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카드가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카드가 그야말로 이제 이 집을 깨고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집이 팔린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집이 팔린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카드고, 그 앞에서 우리 재물운 할 때 이 카드는 돈이 좀 깎이는 거였잖아요. 자기 그 원래 자산이 깎여 손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부동산 매매에서는 손해라는 의미를 같이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매매가 성사된다, 매매가 된다만 읽어주면 되고, 이 매매가 어떤 매매니까 내가 손해를 보겠냐, 이득을 보고 팔겠냐 하는 거는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자기가 고자세로 충분히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매매가 손해나는 매매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 매매를 물어본 그 질문에서 이 카드가 보이면 매매가 된다, 그것만 읽어주는 거지, 그 손해보고 판다, 뭐 붙여서 판다, 그렇게까지 그 앞에다 손해라는 의미를 붙이지 마시고 그냥 집이 팔린다로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값 받고, 아니 좀 많이 받고 좋은 조건으로 집이 팔리는 경우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팔려고 내놨고, 뭐 사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부동산에서도 서로 한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최대한 골라서 좀 값을 많이 받고 팔려고 한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하는 대로 잘 성사가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여기도 이제 집이 팔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자기 자리나 직전 카드가 어두운 카드가 껴있기 때문에 지금 막 좋은 상황에서 이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집이 팔릴까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직전까지 어두웠다, 잘 안 됐다는 뜻이고, 저게 이제 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상황이란 얘기고. 근데 지금 현재는 지출이 많은 카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너무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집을 팔 만한 여건이나 상황들은 괜찮다는 의미가 되고, 또는 이제 이 카드는 어쨌든 그 사람의 도움, 어떤 지인, 아는 사람 또는 동업자, 그런 식으로 그 대인관계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친분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카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 지출 많은 것 때문에 그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집을 내놓은 이후에도 계속 나가는 돈이 많아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까 이 카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을 팔리면 나오는 카드예요. 예. 그래서 이 카드만 보고 손해봤다, 이익봤다는 모르는 거고, 그냥 집이 팔린다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바쁘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바쁘게 움직여서 서둘러서 집이 팔리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팔린다는 결과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조금 앞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결과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팔린다가 아니고 다른 걸로 읽어볼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냥 이 카드가 해답을 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만 보이면 팔린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팔리는 카드가 원래대로라면 결과에 나와야 되는데 좀 먼저 나왔죠. 그거는 그만큼 빨리 팔린다는 의미가 돼요. 집을 팔아가는 과정, 이게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은 과정, 집이 팔리는 과정 중에 금세 팔리는 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좀 빨리 팔리니까 이 집 팔리는 카드가 먼저 나온 경우고, 여기는 팔렸는데 그 다음 카드 보니까 근심, 실망,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카드예요. 마음이 별로. 이렇게 태양이 확 뜨거나 이게 묵은 근심이었으면은 이 집 팔리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카드로 봐서는 집은 바쁘게 움직여서 집은 팔렸는데 팔린 후에 오히려 근심이나 약간 실망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이 옵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좋게 못 팔았으니까 기분이 저조해지겠죠. 예, 그래서 좀 손해보고 팔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집을 팔고 나서 그냥 좀 그런 서운함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집은 팔리겠고, 그 다음에 조금 오히려 집 팔는 후에 근심 카드가 오고, 이제 집을 팔려면 좀 그 아는 사람의 힘을 좀 빌리는 게 좋고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그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지는 꽤 됐는데 계속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또 뭐 그 가격에는 팔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있다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가는 돈은 많고 그래서 이제 집은 좀 팔아야 되겠고 뭐 이런 근심 중에 이제 주변에서 좀 그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분을 소개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말 그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 매매를 좀 맡아서 해줄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분은 굉장히 이제 막 그 분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어서 바로바로 뭐 집 볼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일을 빠르게 진척을 시켜서 실제로 이분한테 의뢰한 지 2주 만에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말해놓고 좀 부탁해요 하고 나서는 바로 막 그 집 보러 사람 오고 금방 계약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소식도 없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집은 금방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제 이거 실망 근심 카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좀 너무 손해보고 판 거. 왜냐하면 그 원하는 가격으로는 안 팔려서 할 수 없이 가격을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이 도와주는 분한테 어떤 뭐 수수료 이런 것도 좀 많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 손해가 좀 많아가지고 팔고 나서 나중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 또 이제 그 집은 팔아서 좋은데 얼른 팔려서 좋은데 이제 그 다음 이사 갈 게 걱정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왔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로 매매수가 올 경우가 이 카드가 좀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좀 당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앞에서나 여기서나 이 카드가 보여야 집이 팔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다음 사례는 이제 여기서도 집이 팔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게 아까 같은 탑 카드가 보이는지를 봐야 되죠. 그게 어디든 보여야 팔리는 건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팔린다는 얘기가 쉽게 안 보이는 경우, 예. 그래서 우선은 밑에서부터 보면 지금 마음자리가 이건 그냥 막연한 근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좀 욕심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그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직전의 카드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 집 판다고 하는 분의 집이 굉장히 고가의 좋은 집이죠. 예, 이 카드로 봐선 황제 카드니까 굉장히 남들이 알아주는 집,
뭐 누가 봐도 훌륭한 집,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쌌었고, 자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돈으로 구입한 집이겠고, 또 이게 뭐 명예, 자부심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 집에 산다는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또 그 집을 유지하려는 마음도 강하겠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좀 고집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자부심, 또 이 집에 오래 있고 싶고 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집 내놓기는 좀 아까운 그런 집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팔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좀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많아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집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생각만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뭐 다운시켜서 내놓을 수도 없고, 예, 헐값에 팔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받아야 되고, 또는 말은 현실적으로 내놓는다고 집은 팔릴까요? 물어보면서도 이 집을 딱 놓고 싶은 마음은 없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활발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는 이게 이제 뭔가에 묶여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묶여 있는 건 이제 이런 마음,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추기도 싫고, 뭐 웬만큼 받아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묶여서 매매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건 어쨌든 이 주인공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계속 유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거를 끊고 최대한 빨리 뭐 싼 가격에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이런 카드를 보면 이 정작 본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팔리지 않는 거 알면서도 원래 가격은 받아야 되고, 뭐, 자기가 또 이 집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뭐, 등등. 예. 그래서 앞으로를 봐도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진행이 잘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예.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라는 그 조언의 의미가 있는 카드가 나와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의 어떤 근심, 실망 이런 카드랑 같이 나오면 자기가 마음에 좀 서운해도 자기의 마음이 좀 우울해져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딱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라는 현실을 직시하라 뭐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별로 크게 소식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매매수 없이. 그리고 이제 결과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사실은 좀 좋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순조롭고 잘 풀려가고 별 이렇게 우여곡절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잘 굴러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는 카드인데 근본 의미는 그러니까 꼭 이 카드가 좋다는 쪽으로 확 기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앞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꾸준히 굴러간다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별 탈 없이, 별 흉한 일 없이 잘 굴러간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좋게 들리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상황, 현재부터 좀 가까운 미래 이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 굴러간다.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만 진행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가격을 낮춰서 어떤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안 팔리는 상황,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죠. 그냥 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딱 보이니까 좋은가 했다가 이런 경우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타워 팰리스인가 뭐 아무튼 이름 있는 그 집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집은 형편상 지금 그 집을 파는 게 맞는데 본인이 또 팔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매매 상황도 그만큼 가격을 받을 수 없고
근데 계속 그 가격은 유지하려고 하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그동안도 이거 물어보러 오실 때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집은 팔릴 기미가 없죠. 팔리려면 뭔가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을 따라준다면 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 읽는 법을 좀 그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게 중점인 점, 예, 그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